자, 오늘 이야기해볼 인물은 바로 창평자오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CG라는 이니셜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제국을 세웠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사면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창평자오가 대체 누구냐? 그 시작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한 시작이었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위 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물려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결국 티아난먼 사태 이후에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던 소년이 한때 순자산이 거의 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물이 된 거예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금융기술, 그러니까 핀테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처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다가 블룸버그로 옮겨서 선물거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는 아예 상하이로 가서 자기 회사를 차리고 암호화폐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쪽 업계에서는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2015년에 주변에서는 다 뜯어 말렸는데 상하이에 있던 자기 아파트를 덜컹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비트코인에 말 그대로 올인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도박이 결국 대박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바이낸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2017년 7월이었죠. 그때 한창 유행하던 초기 코인 공개, ICO를 통해서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바이낸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속도예요. 회사를 세운 지 겨우 8개월 만에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등 거래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 거의 로켓을 탄 수준이었죠.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기관이죠. 바로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DOJ까지 미국의 쟁쟁한 기관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바이낸스와 CJ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죠. 혐의 내용도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CFTC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내부 자료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같은 범죄 조직들의 거래가 오고 갔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 CGJ가 유죄를 인정한 법이 바로 이 은행비밀보호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는 정부가 자금 세탁 같은 범죄를 막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합의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창펑자오 본인은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벌금 5천만 달러를 내고요. 회사인 바이낸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무려 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죄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내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2023년 11월에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해 4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석방됐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25년 10월 갑자기 대통령한테서 완전 사면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백악관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벌인 암호화폐와의 전쟁 때문에 생긴 일이고 이런 조치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훼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CJ 본인도 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하다. 미국의 공정함과 혁신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면을 해준 지 일주일 좀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냥 바이든의 마녀 사냥이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면해준 사람을 모른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의문만 더 커졌죠. 자, 그래서 창퐁자오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낡은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선구적인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그냥 법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돈을 번 거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직접 내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